네, 저는 저희 헥사곤 컨설팅 팀의 팀장 맡고 있는 전창희라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목차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계열 및 지역별 특성하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 투자 및 사업 환경 그리고 베트남 유통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베트남 시장뿐만이 아니고 이제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들에 이제 진출하실 때 이제 전략 수립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베트남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워낙 이제 한국과 교류도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요즘 이제 삼성전자 공장도 그쪽 지금 저희 북부지방에 건설되어 있고 워낙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 베트남 쪽에 투자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일반 좀 기본적인 정보인데 일단 어차피 저희가 이번 베트남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자료 강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도 다시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베트남 보시면은 일단 사회주의 공화국이고요. 이제 행정구역은 5개의 중앙직할시 그리고 58개의 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로부터 이제 45년도에 독립을 했고 이제 면적은 한반도의 한 1.5배 정도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남과 북으로 약 1,700km 이렇게 길게 이어져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근데 시차 같은 경우는 한국과 한 2시간 정도 나고요. 2시간 느립니다. 지금 2017년도 기준 9,600만 명 정도이고요. 1억 명이 좀 안 됩니다. 이제 주요 도시로는 이제 호치민, 하노이, 다낭이 있고요. 보시면은 굉장히 좀 젊은 국가입니다. 평균 연령이 30세이고 실업률도 좀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엄청나게 빠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GDP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동안 약 연평균 10.7%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연도별 연간 성장률을 보시면은 연간 평균 6.6%의 아주 높은 이제 GDP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비교해서는 아직 7분의 1 수준이지만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제 임금 수준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0년 동안 한 15.4%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아마 최저임금이 10달러 이렇게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베트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의 지역, 이제 북부 중원 및 고원 지역, 홍강델타, 중북부의 중부해안, 중부고원, 동남부의 홍강델타 이렇게 6개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5개의 중앙직할시, 하노이, 호치민, 하이퐁, 건터시, 다낭시 이렇게 중앙직할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요 도시 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주요 도시들을 보시면은 이제 하노이, 다낭, 호치민 순인데요. 이제 FDI 건수로 보시면은 이제 호치민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 하노이, 다낭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1인당 GDP 부분을 좀 참고해서 보실 수 있겠는데 호치민 같은 경우가 이제 한 6,000달러로 1인당 소득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하노이, 다낭 순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 전체로 보면은 약 2,500달러 정도로 아직까지는 사실 좀 낮은 소득의 국가죠. 그리고 이제 도시별로 이제 인구를 보시면은 이제 호치민에 한 840만 명, 하노이에 760만 명, 그리고 다낭에 한 200에서 300만 명 정도 있습니다. 이제 지역적인 특성을 보시면은 이제 하노이가 이제 중국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 요즘 이제 포스트 차이나로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베트남이 이제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많이 하노이 쪽으로 이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치민 같은 경우는 이제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인접해 있어서 이제 한국 이제 국제 무역이나 이제 금융 관련해서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각 지역별로 이제 간단히 정리를 했는데 이제 북부 중원 및 고원 지역은 이제 대부분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만의 문화가 좀 많이 남아 있고요. 여기 유명한 관광지로 사파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2017년 말 기준 FDA가 전체의 한 3.3%, 건수는 3.3% 그리고 금액도 그다지 높진 않고요.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낙후되었는데 이제 하노이나 홍강델타 인접한 지역들은 이제 외국인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단도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타이웨이 응행선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이 지금 건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강델타 같은 경우는 주요 도시인 하노이, 하이퐁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는 최대 인구 거주 지역입니다. 그리고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이제 다수의 산업단지 그리고 이제 IT 전자 그리고 기계 관련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다수 한국 대기업 지사가 하노이에 있습니다. LG전자, 삼성전자 이제 하이퐁 한국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물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FDI 해외 직접 투자 보시면 이제 전체의 한 30% 정도가 이쪽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북부 및 중부 해안 같은 경우는 그 다낭을 포함해서 이제 중부 지방인데요. 여기는 이제 조선과 해양 관련 그리고 이쪽에서 뭐 기름 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정유 관련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FDA 기준 뭐 전체 한 20%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부 고원 여기는 이제 좀 많이 낙후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 위주로 좀 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커피, 그리고 쌀, 뭐 고무, 카카오 등 특산품이 다 이쪽에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FDI는 여기는 아무래도 그 이제 현지 기업들이 이제 이런 뭐 농업 관련에 많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해외 직접 투자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남부 지역, 네, 최대 도시 뭐 호치민을 포함한 이제 베트남 경제의 핵심 지역이고요. 뭐 호치민, 동나이, 뭐 빈증 같은 그 대표적인 뭐 공업 지역들이 다 이쪽에 모여 있습니다. 이제 인구도 한 2천만 명으로 뭐 하노이 다음 가장 많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이제 북쪽에서 또 남쪽으로 많이 이전해 오고 있죠. 실제 이제 FDI도 여기가 한 42.4%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서쪽, 남서쪽에 이제 메콩강 델타, 이게 이제 쿼터시를 중심으로 여기도 이제 농업 그리고 이제 해산물 관련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열대 과일 등 뭐 수산물 등 이쪽에서 뭐 전체 70% 50%씩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뭐 FDI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전체 규모의 한 6.3%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각각 지역별 특성하고 이제 뭐 도시별 특성을 봤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기업들이 이제 투자하고 사업하기 위한 환경이 어떤지 한번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일단 그 FDI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그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에서 이제 중국 그리고 인도 다음으로 가장 많은 FDI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한 2년 전, 3년 전에 너무 많은 이제 프로젝트가 뭐 M&A 프로젝트라든지 투자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작년도에는 조금 그 전년도 이제 성장치에 비해서는 좀 미진했는데 그래도 이제 뭐 말레이시아 저기서 이제 부동산 관련 투자 또는 뭐 일본에서 무역회사 투자, 물류센터 그리고 뭐 한국의 뭐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곳들에서 많은 투자가 지금 작년에 이루어졌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이제 뭐 2010년도 들어서 이제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많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봉제나 섬유 관련 공장들이 많았던 반면에 요즘 이제 IT 관련해서 인텔, 삼성 같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 현황을 보시면은 한국의 투자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뭐 일본, 대만, 싱가포르, 중국 이렇게 이런 순으로 이제 투자 금액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이미 삼성 공장이나 LG 공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뭐 부품 관련해서 뭐 제조 가공 산업 쪽에 투자가 가장 많고요. 이제 부동산 관련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요즘 많이 이제 늘어나는 것들이 이제 뭐 호텔 요식업 그리고 뭐 건설 같은 경우가 최근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가장 투자가 많이 된 곳을 보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호치민이 가장 많고요. 호치민 근처에 있는 빈증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노이, 동나이, 붕따오 순으로 이제 남쪽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근데 이제 뭐 중부지방으로는 저기 있는 뭐 한틴하고 뭐 탄화 정도가 있겠는데요. 여기는 이제 뭐 광업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양업 쪽으로 좀 조선 쪽으로 투자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의 핵심 투자 지역을 총 4군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북부 지역, 중부 지역, 그리고 남부 지역,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는 메콩강 델타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제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전통적으로 많이 투자가 이루어졌고 자동차 부품, 뭐 일본에 있는 많은 일본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전자제품,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건설자재 운송 관련 공단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미 위치해 있습니다. 중부 지역 같은 경우는 정유, 건설자재, 철강, 조선업들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IT, 의약품, 그리고 뭐 유통 관련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메콩강 델타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 뭐 건설자재, 해산물 관련해서 지금 산업군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베트남 쪽에 만약 진출하시고자 뭐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이런 산업 클러스터를 좀 잘 활용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국과 좀 교류를 많이 하고 있죠. 한국과 FDA도 했고 지금 뭐 작년에 EU와도 FDA를 지금 이제 협의를 마치고 이제 발효만 기다리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자관계의 메커니즘을 이제 구축해서 이제 다양한 무역에 좀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이번에 뭐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 타격이 있을 거라는 뭐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상쇄되는 부분이 이제 그 중국에 있는 뭐 미국 기업들이 다 이제
뭐 정부 탄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이제 베트남으로 옮겨오는 그런 좀 좋은 기회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이제 뭐 베트남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조하는 산업들이 이렇게 산업군이 있고요. 이 산업군들 대상으로는 이제 수입세 면제 또는 뭐 법인세이나 만주시인데 할인 같은 여러 가지 좀 정부 차원에서 좀 강조하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술 제조업에서 이제 고도기술 산업으로 FDI가 이동하고 있고요. 그 인텔, 삼성, 노키아, LG 등 여러 가지 IT 기술 관련 글로벌 업체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도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많은 좀 투자를 하고 있고 한국 건설사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 운영하시기에 이제 참고하실 자료인데요. 법인세가 이제 원래는 한 3년 전에 26%였는데 20%로 인하가 되었고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그리고 각종 세금들 관련 자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베트남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고려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부패 관련해서도 아직 공산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부패가 좀 부정부패가 존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법적 체계가 좀 미흡해서 이제 투자자 보호 지수에서도 좀 낮은 그 랭킹을 기록을 했고 아무래도 이제 현지 기업들을 보호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외국 기업들이 좀 역차별 당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력 관련해서는 IT 관련되어 이제 숙련된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항만 운송 관련 물류 관련 인프라가 좀 미흡하고요. 그럼에 따라서 이제 추가 비용으로 시간 지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같은 경우가 뭐 중국 저희 경험에서도 아시겠지만 이제 공산주의 정부이다 보니까 사실 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사업을 경기에 나가실 때 이제 정부와의 또 뭐 좋은 관계 유지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M&A 관련해서는 또 뭐 관련 법규가 이제 명확하지 않아서 사실 저희 한국에서 준비하기는 기획 직접 준비하기는 어렵고 이제 현지 전문가 통해서 준비하시는 게 좀 리스크가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환경 지수 순위를 보시면은 뭐 베트남은 전 세계 190개 국가 중에서 68위. 사실 2년 전만 해도 이게 96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기업 운영하는데 좀 좋아지고 있다고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법인 설립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수들인데 사실 제가 현지에서 법인 설립 추진도 해봤는데 이거보다 많이 걸립니다. 여기는 지금 22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훨씬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들 간의 이제 뭐 순위 부분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뭐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베트남 유통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유통시장 뭐 굉장히 큽니다. 유통 채널들 뭐 대형마트, 쇼핑몰, 전통식 마켓 이 정통적으로 이제 유통 채널들이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편의점 그리고 미니마트가 떠오르고 있고 이것들이 이제 과거에 있는 전통시장과 재래식 영세 점포를 지금 대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GS 리테일도 이제 베트남에 진출해서 GS25시도 베트남에 뭐 여러 곳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유통시장 뭐 성장 규모는 뭐 매년 연평균 11.9%로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약 뭐 $1,79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유통 구조 간단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일반적인 유통 구조입니다. 정통식 그리고 현대식 유통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뭐 빠른 도시화로 인해서 현대식 유통망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 이제 외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어서 사실 경쟁이 많이 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뭐 프랑스, 말레이시아, 그리고 일본, 한국 관련해서 뭐 유통 기업들, 롯데마트, 뭐 이마트, 에어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진출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편의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계열인 뭐 서클K, 뭐 패밀리마트, 미니스톱 이런 것들이 있고 온라인 시장이 또 굉장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커머스 뭐 라자다 그리고 이제 SNS를 통해서 또 뭐 제품 구입이나 이런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 있는 그 유통 시장을 좀 비교를 했을 때는 아직까지 뭐 금액적으로는 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다른 뭐 아세안 국가들에 비해서는 적은데 성장률을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성장률이 높은 편으로 이제 앞으로 그 작은 유통시장 규모 자체도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통시장에서 있는 뭐 기본적인 산업들, 일반적인 식료품, 그리고 뭐 의류, 전자제품, 그리고 뭐 가전제품 관련 좀 성장률 자료를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 이제 특히 뭐 전자제품 관련 제품들의 판매량이 이제 매년 1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노이와 호치민 중심으로 이런 유통시장이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네, 뭐 주요 유통업체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여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외국계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어서 굉장히 좀 치열하게 경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비중심 도시 지역의 성장 가능성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회 요인으로 한 5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인구 같은 경우는 2020년에는 1억 명 이상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도시화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전반적인 그 소득 수준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유통시장에 대한 전망이 아주 좋고요. 그리고 관광객 수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 1,300명으로 2013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뭐 정부 정책, 뭐 법령 관련해서도 최근 뭐 TPP, 아세안 관련, 뭐 FTA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개방 정책을 좀 내세우고 있고, 그리고 네, 임금 수준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제 소비할 수 있는 여력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제 위험 요인으로는 이제 이 유통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단계에 그 임대 가격이 좀 높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체계적인 그런 물류 네트워크가 부재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비용이나 이제 기간 지체 같은 것들이 많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무역 장벽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 업체 보호를 위한 좀 정책들이 있고요. 특히 유통 산업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산업무역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부분을 고려하시면은 이제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도 좀 높은 편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1인당 총소득은 아직까지는 좀 굉장히 낮습니다. 2,500달러 정도 규모로 이제 소비 수준은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낮은데 이제 중심 도시들 그 핵심 도시들 중심으로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저희가 좀 메뉴를 준비한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 베트남 시장뿐만이 아니고 뭐 인도네시아 시장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그 개발도상국들에 진출할 때 이제 기존에는 이게 아무래도 인건비가 저렴하다 보니까 이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을 해서 뭐 낮은 가격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박리담회를 하는 그런 전략들이 좀 선호가 되어 왔는데 사실 뭐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는 사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기에는 이제 내수 시장을 많이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3가지 단계로 좀 앞으로의 전략을 좀 정의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고객의 충족되지 않는 니즈를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특히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저희 선진국들에 비해서 이제 뭐 인프라나 선진국에서는 뭐 기본적이라고 여겨지는 뭐 생활의 편의 이런 것들조차도 만족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조금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객이 충족되지 않는 언매트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2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 낮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그 개발도상국에서는 굳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뭐 비싼 기능들을 제거한 꼭 필요한 부분만 강조하는 그런 뭐 제품 또는 서비스가 좀 많이 유효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이제 뭐 고객이나 서비스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 액세스가 가장 좀 좋은 뭐 제품이나 상품을 기획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언매트 접들이 파악이 되면은 이제 사업에 대한 이제 전략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것도 이제 뭐 두 가지 접근법이 있겠습니다. 이제 차별화 전략으로 만약 간다고 하면은 이제 고객이 정말 원하는 가치 제한에 포커스를 두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가치 제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그리고 이 자원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세스들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뭐 수익 모델을 만드는 그런 방향성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차별화가 아닌 뭐 가격 경쟁력으로 이제 경쟁을 한다 하면은 일반적으로 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먼저 고려를 하고 이것들을 얼마나 효율화시켜서 그쪽이 원하는 그 고객이 원하는 가치에 좀 추력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느냐 그런 좀 전략적인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략 모델들이 설계가 되면은 이제 현지에서 좀 테스팅 그리고 실행이 필요한데요. 이제 테스팅하는 부분에서 뭐 일반적으로 글로벌 뭐 매크로 레벨의 뭐 전문 기관들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 통해서 뭐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일단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여기서는 좀 매크로 레벨에서 좀 전반적이고 뭐 두루뭉실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현지 실제 실무적인 그 의견 수렴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현지에 대한 그 실질적인 노하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업을 준비하실 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또 테스팅을 하실 때에는
이제 뭐 지나친 비용을 들여서 이제 뭐 크게 런칭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이제 여러 번 테스팅을 하고 그거에 따른 뭐 피드백을 여러 번 이제 받아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이제 개발 도상국에는 더 적합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하나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인도에 있는 이제 가전제품 업체인데요. 인도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옛날 자료이긴 한데 이제 도시 인구 소득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유럽 같은 국가들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뭐 거주지 병력이 좀 잦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구매 패턴이 이제 쇼핑 시 한 번에 많은 양을 구매하기보다는 이제 자주 소량을 구매하는 그런 구매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냉장고 가격이 굉장히 비쌌고 이제 뭐 큰 용량의 뭐 냉장고밖에 없었습니다. 요즘에야 뭐 소형 냉장고 굉장히 많죠. 하지만 이런 언매트 잡들을 이제 파악을 해서 인구 소득 수준에 맞는 그 조금 저가의 소형 제품들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 이제 그런 정전이 잦은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배터리가 내장된 그런 소형 냉장고를 약 뭐 89불의 가격의 제품을 개발해서 이제 성공적으로 좀 그 진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 좀 사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발표 자료는 이렇게 준비를 했고 이후에 저희 뭐 베트남 관련해서 진출 관련해서 뭐 생각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저희 핵자원과 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또 저희가 상담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